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유럽으로 번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심각할 정도로 요동치고 미국과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팬데믹 공포가 점차 확대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의 셧다운 공포까지 이어지며 IT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온 가운데 나라가 코로나 공포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빠른 속도로 번지는 금융경제의 불안과 공포.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이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했고 해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13년간 주요 국가들이 2배에서 6배까지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긴 시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버린 대한민국 증시. 그리고 그 안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계속 봤어요. 보고 뉴스도 봤는데 워낙 지금 자금도 많이 유입돼 있고 해서 성장성이 있겠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상태고요. 개인 투자자 하루 순매수 약 4조 5천억 원.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싼데 왜 못 올라갔을까 본다면 내가 주주가 돼도 주주에 대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 부동산 시장 쪽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에 들어있던 돈들 중에 일부 사행성 자금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증시로 쏟아지는 자산의 새로운 흐름들.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의 대변화.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새해 역대급 순매수 행렬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오히려 자금 이동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산 이동의 흐름을 뒤바꾸는 힘과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은행에 돈 넣어놔도 돈이 이자가 붙지 않잖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제 자산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미래.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면 월세 내느라 바쁘지 학자금 대출 있으면 그거 내느라 바쁘지 어떻게 보면 조금의 희망을 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벼랑 끝에서 찾은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 자체는 개인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제 시장에 위험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 새로운 인류의 시작. 20대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희망? 투자자들이 좀 단기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밑거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들의 희망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끄는 혁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현대 인류의 기원은 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낳은 신인류 스탁사피엔스. 먼저 이들의 활약상부터 짚어봅니다. 20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혔던 국내 증시. 코로나19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 1,450선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도 잠시 장기 경기 침체를 외치던 전문가들과 달리 기회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내다팔 때 고스란히 받아내며 지수 하락 방어는 물론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의 주역으로 떠오른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읽어낸 동학개미의 활약상에 증시로의 머니무브는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지난 한 달 새 7조 원 넘게 줄었는데 이 자금 대부분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월 평균 94만 개씩 늘어난 증권사의 신규 계좌는 올해 들어서도 하루 10만 개 이상씩 개설되고 있고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규제로 정체돼 있는 부동산 대신 지수 상승에 따른 높은 투자 수익을 실현 중인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오히려 자금 이동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시장 쪽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에 들어있던 돈들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사행성 자금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눈에 띄는 부분은 확대된 투자 연령입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주식 투자가 이제는 거의 모든 세대에서 각광받는 투자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20대의 경우 주변의 성공에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인 포모 증후군이 투자를 부추기고 있고 30, 40대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상했지만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진 수익을 보며 든든한 수급 주체로 자리 잡았지만 손실을 볼 경우 언제든지 주식시장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종합개미가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상태고요. 이러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장려에서는 특히나 세제 지원책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적 우대 혜택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세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가속화시키며 코스피 3000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동학개미.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상장사의 배당성의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에도 강세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학생, 사회초년생으로까지 투자자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들이 신라 호텔에 가서 빙수를 사 먹는 대신 호텔 신라 주식을 사고 있는 사연, 과연 무엇일까요? 코스피 3000 시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20대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145명의 20대 주식 투자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66.2%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기로는 국내 증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답변이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의 주식 투자 열풍에 동참했다는 응답과 다른 투자 대안이 없었다는 응답도 21.9%와 15.1%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주식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는 20대 대학생 남예준 씨.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목돈 마련은 어렵겠다 판단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연합 주식투자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는 예준 씨는 최근 20대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한 지원율도 굉장히 올라갔는데 기존에는 적게는 2대1, 많으면 3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면 20년도 상반기에 한 5대1, 하반기에는 7대1 정도까지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직장인인 윤유림 씨 역시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유림 씨는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여력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계속 봤어요. 보고 뉴스도 봤는데 워낙 지금 자금도 많이 유입돼 있고 해서 성장성이 있겠다. 앞으로도 좀 계속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대가 주식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증시에 대한 꾸준한 재투자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 3분의 1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더라도 다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20대 투자자 중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응답자 중 13.2%는 빚을 내서 투자한 적이 있고 9%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넘는 20대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겁니다. 20대의 이런 움직임은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20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4,2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2.5% 급증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에 기반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개인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제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대 투자자들이 비투를 감내하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경제TV의 설문에서 20대 투자자 상당수의 현실적인 고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후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응답에 내 집 마련 등 거창한 목표뿐 아니라 비싼 배달 음식 시켜 먹기, 좋은 식당에서 근사한 한 끼하기, 매일 치킨 시켜 먹기, 자랑스러운 배우자 되기 등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소망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만나본 20대 직장인 유림 씨는 20대에게 주식은 작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20대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희망? 왜냐면은 사실 20대에는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면 월세 내느라 바쁘지, 학자금 대출 있으면 그거 내느라 바쁘지. 어떻게 보면 조금의 희망을 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젊은 층이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온 중장년층은 이제 조금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주식은 더 이상 한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절실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40대와 50대.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50은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개설된 신규 주식 계좌입니다. 2030 세대에 이어 4050이 개설한 계좌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40대의 신규 계좌 수는 30대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50대 역시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계좌가 전년도와 비교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4050 세대가 새로 만든 계좌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주식을 하는 걸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급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주식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놔도 돈이 이자가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해서 그냥 여유 자금을 만드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 주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저금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4050은 대체적으로 은퇴를 염두에 두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단기보단 장기 성격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도 너무 싸다 보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겨봤자 더 이상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가 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더 이상 은행이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제 자산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빼곤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는 점도 4050이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ELS의 발행 잔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급감했습니다. 주식과 비교해 기대 수익률이 낮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4050 세대가 노후 대비용 자산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장기 투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를 할 경우 세제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투자자들이 좀 단타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밑거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란 오명하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합법 공매도인지 불법 공매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차 거래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시켰고요. 불법 공매도인 경우에 과징금 그리고 벌금 더 나아가서 구속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줄고 반대로 내야 할 병원비나 세금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의 명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소속사, 공모주 청약 일정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은퇴의 길로 접어든 60대 김경희 씨. 은퇴 자금을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던 차에 처음으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탑뉴스로 다루고 하고 또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이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했고 해서 조금씩 한번 시작해 보려고 개설하러 왔습니다. 60대 이상 실버 세대가 증시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4월 팬데믹 이후 코스피가 2배 이상 오르는 상승장을 보이면서 보수적인 실버 세대가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대형 증권사 6개 기준 60대 이상 실버 세대의 계좌 수는 35만 개 늘었습니다. 2030 세대와 비교해 비중은 작지만 계좌당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SK바이오팜 등 IPO 대여들의 공모 청약에서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도 실버 세대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을 보면 60대 이상이 17%를 차지했고 투자 금액은 33%로 가장 큰 손입니다. 예금에만 묶여있던 노후 자산이 다양한 투자처로 옮겨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버 세대가 주식 투자의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라는 점에서 대박을 꿈꾸며 주식에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60대 이상은 이제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으실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실 텐데요. 모아놓은 노후 자산에도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론적으로 한 50% 선까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30%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실버 세대의 주식 투자를 말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의 다른 투자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퇴직연금은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연금의 부부 평균 월 수령액은 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최소 월 평균 생활비인 20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 평균 운용 수익률은 1%대로 역시 미흡합니다. 너무 등한시하고 관심을 얻게 만드는 어떤 이런 그 분위기, 환경 때문에 사실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너무 적은 데서 실망이 남고요. 투명성을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금 상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여윳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할까 고민해보지만 최근 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손실 사태를 생각하면 꺼림직합니다. 라인자산운용펀드에 투자한 60대 이상 개인의 계좌 수는 전체 46%, 절반에 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칫 다단계,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관련 피해자 중 60대 이상은 57.8%로 절반을 웃돕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감시 강화와 더불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정부가 진행 중인 장기주식 보유세제 공제 방안과 ISA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분산 투자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장기로 자산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도 조금 더 시각을 장기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이 60대 이상 계층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시야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윈윈이죠. 뭐 개인한테도 좋고 뭐 국가적으로도 좋고.
2100년 한국인 기대 수명은 92.5세. 실버 세대가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식의 투자처를 늘리고 장기간 분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절실합니다. (2021년) 결국 우리 모두 스탁 사피엔스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이들이 오래 살기 좋은 행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8대2.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부동산 위주의 자산 쏠림을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금융 자산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동학 개미운동으로 주식 비중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를 밑돌고 결국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은 5%가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선뜻 주식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걸까? 왜 아직도 금융 투자하면 예금과 적금을 떠올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부동산으로 귀결되는 걸까? 2007년부터 작년까지 13년간 주요 국가들이 2배에서 6배까지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 피해가 엄청났는데 그 때문에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자자들이 느껴온 불안감이 깨져야만 진정한 3000P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식 투자가 더 이상 한탕을 노린 도박이 아닌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적금에 쌓여있는 금융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구조개혁 목표 아래 금융소득 과세 일원화를 추진했고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의 ISA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형 ISA를 도입했지만 이를 통한 주식 투자는 최근 들어서야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19세 이상 그리고 15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주니어들도 가입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의 절세 계좌를 평생 동안 갖고 갈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물론 세제 혜택만 가지고는 투자자들을 시장에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증시 자체의 체질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스피 ROE만 보시더라도, 자기 자본이익률만 보시더라도 그나마 올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한 자릿수거든요. 10% 중반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혹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약진을 해줘야죠. 과거에 비하면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됐지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미흡한 주주 친화 경영도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1%에 그치며 영국, 대만, 독일, 홍콩, S&P 500,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싼데 왜 못 올라갔을까 본다면 내가 주주가 돼도 주주에 대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 한국이 가족 경영의 형태가 우리 디스카운트 해왔다. 현재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은 ESG 투자의 경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꾸준한 정책과 지원도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유니레버나 파타고니아 등 적극적인 ESG 활동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정책을 정치 논리보다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스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60조 원가량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2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1년차 수익률은 플러스 40%가 나고 2년차 수익률은 마이너스 20%가 납니다. 하나의 투자자는 1년 차에는 6%,
수익이 나고 2년 차에도 6% 수익이 나요. 실제로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2.36%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더 갖고 가게 된다면 그 수익률은 더 벌어질 거고요.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돈을 벌고 오래 투자하려면 시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증시는 몇 점짜리 시장일까요?